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저는 31살에 재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28살이었고 초혼이었죠.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꽤 안정된 상태였어요. 제가 하고 있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요. 처음 남편이 저를 시부모님께 소개했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아예 자리를 피하셨죠. 이해해요. 아들의 첫 결혼인데 돌싱의 아이까지 딸린 여자라니 당연히 탐탁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요.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애까지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초혼인데?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여자를 선택하는지 모르겠네.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요즘 좋은 처녀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집과 경제적 능력을 알게 되신 후로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시댁은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돈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대출 없는 완전한 제 명의 집이었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너무 좋다며 만족해했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제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다면서 지금 집은 좁고 낡아서 손이 많이 가서 힘들다고. 저보고 집 좀 얻어달라고 하셨죠. 정말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요. 저는 고민 끝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어드렸죠. 제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갈 때도 가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얻어들인 집이 저희 집과 가까웠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어오셔서는 이것저것 지적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는 혀를 차시며 투덜거리시고 제가 해놓은 청소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다시 하시고 심지어는 제 화장대까지 뒤지시면서 비싼 화장품 쓴다고 핀잔을 주셨어요. 화장품이 거기서 거기지. 뭐하러 이런데 돈을 써? 그럴 돈 있으면 용돈이나 넉넉하게 주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쓰는 건데 왜 간섭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너무 뻔뻔하게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심한 건 제 딸 수민이에 대한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수민이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수민이가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간식을 가져오셔도 수민이 몫은 절대 없었어요. 명절 때 세뱃돈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은 수민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너희 친할머니한테 보여줘야지. 그걸 나한테 왜 보여줘? 그때 수민이 얼굴이 금세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더 힘든 건 남편이 변화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점점 무뚝뚝해지더라고요. 특히 제 딸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빠라고 부르라며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딸아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도 딸아이 돌보는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무시하는 게 역력했거든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고 수민이가 고모라고 부르면 얼굴을 찌푸렸어요. 쟤는 눈치도 없이 왜 자꾸 부른대요. 내가 진짜지 고모인 줄 아나? 제 앞에서 대놓고 한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과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녁 시간만 되면 나타나서는 밥을 해달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반찬까지 싸가려고 하셨어요. 어차피 둘이서 먹기엔 많이 했을 텐데 우리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정말 뻔뻔하셨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늘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시댁 전세까지 얻어드렸는데 감사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을 버티며 살았어요. 딸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수민이는 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긴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비록 그분들이 수민이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8살이 되던 해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수민이가 계속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온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희귀혈액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딸이 암이라니. 그것도 희귀암이라니. 남편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 그럼 치료비 많이 나오겠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치료비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민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도 건성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해주겠지. 정말 남의 일 같은 태도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녁 때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모두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민이가 정말 희귀암에 걸렸다는 게 맞아?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요. 정말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내일부터 치료 들어가야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네 딸 병원비 때문에 거덜나기 전에 이혼해라. 처음부터 이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희귀병이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잖니.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 딸이 아픈 상황에서 이혼하라고 하시다니. 시누이도 한술 더 떴어요. 올케 자식은 올케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 동생 고생시키지 말고 좋게 이혼해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원래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아니라잖아요. 시아버지까지 거들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면 이런 일 생긴다고. 우리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딸이 아픈데 이혼하라고요? 당연하지. 희귀병이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어. 그때까지도 남편이 한마디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이혼하자.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이렇게 못 살겠어.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못할 짓이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지.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자식이라고 하다니.
2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수민이를 남의 자식이라고 하다니.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할 테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어요.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댁 전세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2억 원짜리 전세금, 제 돈으로 얻어준 집이니까 당연히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다행히 재산분할 걱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시댁에 해준 게 더 많았으니까요. 집도 부인 명의고 남편분이 경제활동도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니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어요. 깔끔하게 이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한테서 전세집 내놓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좀 급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이혼 서류 준비 중이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갑자기 집을 내놓으면 어디 가서 살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건 당신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어차피 나랑 수민인 당신 가족인 적도 없었잖아.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댁에서도 작은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수민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 반응이 좋았어요. 1년 반 동안의 긴 치료 과정이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끝없는 검사들의 연속이었죠. 수민이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토하고 아파할 때,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1년 반 후에야 겨우 관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완치까지는 아직 5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거였어요. 엄마, 이제 학교 갈 수 있어? 응, 우리 수민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 딸을 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요. 치료 기간 동안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정말 남이 되어버린 거죠. 대신 제 친정 부모님과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시고 수민이 심심하지 않게 책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이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수민이 어떻게 지내? 치료는 잘 되고 있어? 전 그냥 무시하고 끊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이혼하라고 하시더니 치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합치자고 하시네요. 지금 수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치료를 마친 지 2년이 넘었고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한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가끔 예전 아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이 더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워졌어요. 수민이 치료비로 꽤 많은 돈이 나갔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가끔 재혼에 대한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굳이 해야 할까 싶어요.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할 때까지만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 재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수민이가 좀 더 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나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요. 무엇보다 수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아직도 혼자 산다고 해요.
시부모님랑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고요. 당연한 결과죠. 어려울 때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겠어요? 저는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수민이가 건강하고 제 사업도 잘 되고 진짜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아플 때 돌봐줘서 고마워. 수민이가 해준 말이에요. 정말 이런 딸을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수민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